이상 오감도에 사용된 이상의 비유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감도 15편 연작시에는 상황상징, 행위상징, 시각상징, 그리고 문장의 논리 구도로 만든 의미와 상징, 그리고 그림 그리기 시작법 등이 있습니다. 상황상징은 시의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 자체가 하나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상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행위상징은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그 행위가 어떤 의미와 상징임을 다시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각상징은 그림 그리기 작법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상이 명백하게 어떤 시각적인 효과로 상징과 의미를 만들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문장의 논리 구조로 의미와 상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림 그리기 작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작법들이 이상의 눈부신 천재의 어떤 기법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비유법과 함께 가장 오감도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상식 한자 조합단어입니다. 이 이상식 한자 조합단어는 기존의 학자, 평론가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처음에는 오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이 한자를 잘못 쓴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분들 모두 이상을 천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재인 이상이 한자를 잘못 썼다? 더구나 오감도 연작시에 이상식 한자 조합단은 100개가 넘게 나옵니다. 어떻게 천재인 이상이 100개가 넘는 한자를 잘못 쓸 수가 있겠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얘기했냐? 의미 없는 조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한자를 조합해서 막 만들어놨는데 이건 의미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100개 넘는 한자, 의미 없는 한자를 조합해서 연작시를 5편에 넣었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이상식 한자 조합단에 대한 기존 학자와 평론가들의 몰이해가 이상의 오감도를 90년 가까운 세월 오독의 늪에 빠지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상식 한자 조합단어가 어떤 식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 일축철필과 일장백지를 지급함이라고 이 오감도 시제 8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일축철필과 일장백지를 지급함이라고 명백하게 완벽한 문장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축철필 과에서 과는 조사를 붙이고 일장백지를 해서 조사를 붙여서 지급함이라고 하는 문장은 바꿔 얘기하면 무엇과 뭐를 지급함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과 뭐를 찾아내라는 것인데 이상 이야기가 뭘 근거로 찾아내야 하느냐? 바로 저 한자를 가지고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우리가 대대로 우리는 한자 이름 짓기를 해왔습니다. 제 이름이 유섭입니다. 유섭. 제 할아버지께서 넉넉할 유에 불꽃섭자라는 한자를 조합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의미는 넉넉한 불꽃이 되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넉넉한 불꽃이 되어라는 이 한자 유섭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가령 넉넉한 불꽃이 되어라는 이 문장을 한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당연히 넉넉할 위에 불꽃 섭자겠죠.
근데 이겁니다. 이상이 한글 문장을 한자로 숨긴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라는 것이죠. 왜 이상이 한글 문장을 한자로 숨겼느냐? 그것은 뒤에 해석을 보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감도시 제7호에 하자는 윤복이를 씁니다. 오감도시 제8호는 당시 일본 왕이었던 히로히토를 해부 육시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글시로 발표한다면 당장 제국주의 일본 경찰에 잡혀갔을 겁니다. 그래서 한자 조합단을 만들어서 한글 문장을 숨긴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축절필의 일, 자, 한자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적게는 서너 개의 의미에서 많게는 20, 30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 글자 하나에 의미가 하나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최소한 4, 5개에서 20, 30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 중에 이 문장 구조에 맞는 의미를 찾아서 숨겨진 문장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퍼즐 맞추기이기도 하고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1. 오로지, 많은 의미 중에 오로지, 축, 앓다, 철, 굳고 변하지 않다, 필, 글을 짓다, 이렇게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걸 문장으로 맞추면 오로지 알아 변함없으라고 글을 짓다입니다. 이상이 숨겨놓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일장백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1. 역시 한결같은 장, 속이다, 기만하다. 100. 많은 의미 중에 탄핵하다, 경멸하다. 그리고 지, 종이. 이렇게 해서 문장을 만들면 한결같은 기만을 탄핵하고 경멸하는 종이. 즉, 이 문장의 이상이 일장백지라는 한자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앞서 그 문장 틀에 넣어서 완성시켜보면 오로지 알아 변함없으라고 지은 글과 한결같은 기만을 탄핵하고 경멸하는 종이를 지급함.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바로 이 문장을 앞서 그 문장으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로서 이 이상시간 저조합다를 다 풀었다, 완벽하게 마쳤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문장을 둘러싼 앞문장과 뒷문장과 이 세 개의 문장이 문맥의 흐름과 의미 흐름이 맞느냐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앞문장으로는 서서히 마치를 해독함입니다. 그리고 뒷문장은 차례로 수술실로부터 비시어민을 분할해서 내건다입니다. 자, 여기 앞문장인 서서히 마치를 해독하면 어떤 의미냐면 이 앞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의미가 일본왕 히로히토를 가상으로 마취시켜서 해부 육시합니다. 형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제국주의 일본 왕에게 조선 민족에 형벌을 가하는 것. 그 형벌을 육시합니다. 자르고 분해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마취했던 그 덩어리로 육시했으니까 6덩어리, 8덩어리 뭐 이렇게 뭐 덩어리로 나눠줬겠죠. 그 덩어리들을 마취되어 있는 덩어리들을 마취를 해독시킨다는 거죠. 다시 의식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덩어리도 잘린 그 덩어리들의 의식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엽기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조선민족의 제국주의 일본과 일본왕에 대한 원한이 깊고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덩어리들에게, 마취가 했던 덩어리들에게 오로지 알아 변함없으라고 지은 글과 뭐 이거는 저주의 글이겠죠. 한결같은 기만을 탄핵하고 경멸하는 종이를 지급함. 제국주의
거짓을 일삼는 제국주의를 탄핵한다는 종이를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 덩어리들에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이죠. 차례로 수수진로부터 피시험인을 분할해서 내건다입니다. 이 차례로는 이 덩어리들을 차례 하나씩 차례 분할해서 밖으로 내건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육시형이 동일합니다. 조선시대에 아주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죄인을 몸뚱아리를 6토막을 냅니다. 내서 소금에 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국으로 보냅니다. 보내서 끌어놓습니다. 정국으로. 바로 이것입니다. 이 육시의 흥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마취를 해독함, 그 마취를 해독한 덩어리들에게 오로지 알아 변함없으라고 지은 글과 한결같은 기만을 탄핵하고 경멸하는 종이를 지급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수실로부터 덩어리를 차례로 하나씩 분할해서 내걸어서 육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장이, 이 세 개의 문장이 이제 문맥의 흐름과 의미가 맞아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만으로 이것이 확실하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이 시제 바로 첫 행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전체적인 논리 구조와 의미 흐름에 또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맞는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고 한자 조합 단어 풀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식 한자 조합 단어가 다냐? 예, 아닙니다. 이게 기본형입니다. 이 기본형이고 여기서 수많은 업그레이드와 변화와 변형을 합니다. 이상은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이 기본형에서 수많은 변화와 업그레이드를 한 이상식 한자 조합들이 오감대에 무수히 나옵니다.